자, 글로벌 마켓 리더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자만의 박한샘 운용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M&A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예, 이거 뭐 단순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M&A를 넘어서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화이자 헬러 간의 합병 155억 달러로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발표가 나왔죠. 네. 화이자라는 세계 세 손가락에 드는 다국적 제약사가 네. 엘러간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인수 금액이 한국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 됩니다. 네. 155억 달러 했는데 이것이 이제 왜 한 기업의 M&A로 볼 거냐? 네. 아니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헤지펀드 자금 및 모든 이 펀드 자금들이 쏠리고 있는 것이 헬스케어 및 제약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 분야에 있어서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제약회사와 제약회사 합병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 M&A 시장의 어떤 판도를 뒤흔드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뭐 도시바, 그다음에 뭐 LP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뇨, 히타치, 이 반도체 회사들이 합병해 가지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라든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은 합병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하나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M&A라는 것은 뭔가 서로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바이오가 뜨겁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헬스케어 및 제약 쪽으로 가장 핫한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약회사의 합병관으로 보는 것보다는 돈의 흐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약회사 간에는 지금 이제 속도전에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서로 핸드폰 같은 경우 내가 스펙이 최고 좋은 뭐 카메라가 1,300만 원에서 최초로 개발했다 이건데 네. 제약회사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가면서 네. 이제 이 GMP가 5,000달러에서 7,000달러,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그래서 과거에는 아파도 참았던 분들이 네. 이제 약을 사서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럽하고 미국 외에 새로운 마켓 시장이 연 30% 이상씩 성장해가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를 통해서 특허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불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쪽 분야에서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돈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서로 이제 속도 경쟁에 나아가면서 국내에 있는 증시들한테도 상당 부분 긍정적 요인을 이제 미칠 수 있는 그런 훈풍이 불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주가는 화이자하고 엘러간 둘 다 아니, 살짝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규모로 보면 이렇게 단연히 이제 지금 세계 제1위의 지금 제약사로 올라서는 모습인데, 이러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주가에는 지금 악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네. 어떻게 분석을 해야 이거하고 될까요? 똑같습니다. 합병하기 전까지 예. 계속 오르다가 예. 합병 딱 발표 나오니까 네. 아 이제 호재가 소멸됐구나, 네. 악재 소멸처럼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 빠진 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단 수준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재료 노출 측면에서 두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봐야 될 부분은 이들 기업의 주가 흐름이 아니라요. 일단 현재 글로벌 시장 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자금이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좀 드렸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소식에 대해서 외신들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외신들 반응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 정도에서 2% 정도 화이자하고 이렇게 좀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 일단은 신흥국 시장들에 포커스를 좀 맞춘 흐름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왜 이렇게 합병이 이루어지느냐면 외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2012년도에 다국적 제약사들 간에 예전에는 유럽에서 임상화가 맡으면 네. 미국에서든 팔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맡아도 유럽에서 다 팔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무 데나 팔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차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따로 임상화가 맡고 허가를 맡아야 되고 네. 미국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신약 같은 경우 10년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외신들의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속도전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서로 방아쇠를 당겼다. 네. 본격적인 넘치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다국적 제약사들도 사냥감을 찾아 나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둘이 합병했는데 이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친한 친구들을 사귀던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 신랑도 기분이 좋지만 친구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뻐하는 건 친구죠. 네. 그런 것처럼 칼로 바이오스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지난 6일 동안 4,000%가 급등 나왔습니다. 어휴,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합병이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다음 합병 대상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은 지금 막 이 후끈후끈 몸에 달아올라가지고 네. 최근에 어제 하루 만에 130%가 급등 나왔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신흥국 시장에 있는 다국적 제약, 신흥국 시장에 있는 쓸만한 제약회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미약품 같은 거 지금 반짝반짝하죠. 셀트리온이나 그렇죠. 예. 이런 것 쪽으로도 앞으로 포커스가 옮겨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임상 실험 한번 하는데 지금 뭐 한 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1기, 2기 그리고 3기는 더욱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 실험 마치고 특허 내고 이제 이런 그 특허권을 갖고 있는 이런 제약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좀 합쳐서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거기에 이제 편승해 가려는 그런 의지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M&A의 어떤 후보가 될 만한 회사들 최근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제약업 쪽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흐름을 묻혀서 좀 한 가지 좀 주가의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이 원자재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금값 같은 경우가 지금 2010년 이후에 지금 가장 아래 하방을 좀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국제 금 가격, 그러니까 이제 온스라고 그러죠. 네. 한국으로 따지면 한 6돈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온스당 지금 최근에 2010년도 이후에 최저 가격인 1,076달러까지 이렇게 전으로 떨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금 가격이 떨어졌다. 만 6년 만에 이제 최근 거의 최저 전후 가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며칠간. 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뭐냐면은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가졌을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다. 가문이다. 근데 한 1조 원 정도의 통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돈을 달러 미국 시티은행에다 넣어놓을 거냐? 아니면 지금 지난번처럼 9.11 테러로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급락이 나오니까 미국이 탈출 러시가 나가면서 이 돈이 마땅하게 갈 데가 없어요. 중국 돈을 사기도 그렇고 일본 돈을 사기도 그렇고 한국으로 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금을 샀습니다. 예. 금을 사거나 국제 상품 시장에 투자하거나 그래서 이걸 쉽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재화냐 아니면 화폐냐 네. 이 두 개 서바이벌 게임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실 부동산이냐 은행이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돈이 많은 그룹 내에서는 금이냐 달러냐.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렇죠. 월세처럼. 근데 금리를 예전에는 제로 줬는데 앞으로 미국이 3.75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돈들이 달러 돈으로 계속 이제 가는 겁니다. 네네. 결국은 이쪽 금이나 국제 유가나 아니면 아시아 신흥시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속 게임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입장은 금값이 6년 만에 최저점이다. 이것도 중요하고 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또 40달러가 안 깨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공하겠어요. 39달러가 안 깨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40달러에서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만 네. 국제 금 가격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39달러는 깨질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놓고 봤을 때 신흥국 증시인 한국도 금하고 국제 유가하고 돈을 많이 가진 입장에서는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네네. 약간 리스크는 전체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으로서 봤을 때는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게 되면 추가 달러 강세에 대해서도 사실 불가피하다는 입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속 게임은 계속이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국제 금값이라든지 국제 유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이머징 증시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반등의 가능성으로서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없는 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금값은 아까 뭐 제가 약간은 금과 달러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온도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의 흐름의 온도계를 나타내는 수준인데 네. 그것이
지금 가장 달러 쪽으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네. 온도계가 금값이 가장 차가운 수준, 6년 만에 그렇게 어떤 이제 센서로 생각하신다면 현재 한국 증시 및 아시아 증시, 신흥국 증시를 네. 감싸고 있는 환경이 금값처럼 굉장히 국제 자금들이 봤을 때는 네. 차가운 시선이다. 이렇게 좀 냉각되어 있다. 예,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증시도 좀 들여다 본다면 여기서 어쨌든 좀 오를 만한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내야 되는 네. 부분인데 업종별로 보면 이제 결국은 또 제약 쪽으로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건지 제약 바이오 쪽이 가장 유망한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쪽 흐름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한국이라는 우리 이제 나라가 네. 국제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변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찰가머리처럼 이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이게 생산 규모로 내년이 되면 세계 1위가 돼요. 오. 그러니까 화이자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후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됐고 네. 애플도 삼성 때문에 한번 당했죠. 네. 그리고 국제 반도체 인텔 같은 경우도 삼성 반도체 때문에 한번 당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외신들도 그렇고 신경을 굉장히 삼성물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로 봤을 때는 2016년도에 18리터예요. 그렇지만 2017년 3공장이 완공이 되면 35만 리터로 전 세계 1위인 29만 리터를 누르고 1위가 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이자라든가 속도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네. 지금 일본과 한국 이런 쪽이 계속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M&A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제주는 이제 삼성물산이 크게 구르고 있지만 한미약품이라든가 네. 셀트리온 지금 세계 4위거든요. 셀트리온은 네, 15만 네. 리터 생산하는데 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이제 신약 개발주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죠. 이제는 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M&A 가능성이 거의 오. 아마 아시아 시장에서 넘버원이에요. 예.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에서 계속 러브콜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시가총액 10조 원, 그러니까 사상 최고점이죠. 네. 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제주는 삼성물산이 좀 구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변에 이제 또 친구들이 좀 상당히 좀 좋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M&A 후보군에 있는 이 바이오 쪽의 업체들 여러분들께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여다보시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원자재 시장을 봤을 때는 이머징 증시까지 좀 냉각될 분위기, 좀 추가적인 냉각이 이어질 분위기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드렸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핫한 부분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는 쪽 바로 헬스케어 쪽입니다. 여기에 추가 M&A 가능성을 짚어보게 된다면 국내 제약사 쪽으로 다시 한번 전략을 짜볼 수 있다는 부분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네. 오늘장 전략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토마토 투자자문 박한샘 운용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력님. 네, 고맙습니다.